속보, 이건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한국 신임 감독 결국 물병 3인방 결국 퇴출 확정. 미공개화 면속 호주전 프리킥 손흥민 이강인 다툼 장면 심상치 않은 반응 나온 진짜 이유디귿. 2024년 2월 17일 홍준표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 축구판 지금 하는 짓이 정치판의 복사판이다 라며 선후배도 없고 욕설만 난무하고 서로 책임 회피만 급급하고 내 탓은 없다 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떴다고 아나무인의 가족회사나 차리고 축구장에서 번거지 쓰고 패션쇼나 하고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데 그렇게 축구를 하니 이길 수 있겠냐 고 일갈했습니다. 대놓고 이강인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이강인이 기존 에이전시를 떠나 가족회사 K10 유한회사를 차린 것과 평소 그가 명품 브랜드를 입는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홍 시장은 촉망받던 쿠바 출신 메이저리거가 왜 퇴출당해 한국까지 왔을까? 품성과 인성이 나빠서 팀워크를 해치기 때문에 그런 거다 라고 사례를 들었는데 이는 메이저리그에서 퇴출당한 후 한국 프로야구팀 키움 히어로즈에서 뛰었던 선수 야시엘 푸이그를 언급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끝으로 홍준표 시장은 이미 미국 대표팀 맡을 때 먹튀 전력 있는 감독을 데리고 온 축구협회장은 사비로 그 돈, 위약금, 책임지라, 면서, 인성 나쁜 애들 모두 정리하세요. 축구보다 사람됨이 우선입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홍 시장은 지난 16일에도 비슷한 취지의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당시 홍 시장은 정치권에서 소위 싸가지 없다는 비판을 받으면 능력여하를 불문하고 퇴출되듯이 축구나 스포츠계에서도 그런 논리는 그대로 적용된다. 둘 다 국민들의 정서를 바탕으로 둔 세계이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참에 대표 선수도 싸가지 없는 사람, 겉멋에 취해 헛발질을 일삼는 사람은 정리해야 한다. 고 간접적으로 이강인을 비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홍준표 시장은 클린스만이 경질되기 전인 경질 지난 14일 클린스만 해임 안 하면 국가대표 경기를 보지 않을 것이라며 일개 무능한 감독 하나가 이 나라를 깔보고 나라의 국격을 무너뜨리는 터무니없는 행태는 더 이상 볼 수가 없다. 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페인을 감독 무능이 아닌 선수들의 내분이라고 선전하는 축구협회 관계자들도 각성해야 한다. 그것도 선수 관리를 잘못한 책임이다. 고 말했습니다. 정몽규 축구협회장도 저격하며 장기 집권했으니 사퇴하는 것이 맞다. 대통령도 단임인데 3선이나 했으면 물러나야 한다. 고 주장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연이은 저격에 누리꾼들은 처음으로 말마차시네. 솔직히 속은 후련하다. 다 맞는 말인데 1절만 했으면 좋겠다. 현실 아재들 반응 그대로 같다. 진짜 어르신들은 버릇없는 거 못 참음. 대선 준비 말고 축협회장 준비하나. 정치인은 빠져라. 반응 좋으니까 계속 하나봄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난 21일 이강인은 사건 발생 10여일 만에 손흥민이 있는 영국 런던으로 직접 찾아가 사과하고 SNS를 통해 2차 사과문을 공개했습니다. 손흥민도 같은 날 이강인과 촬영한 사진을 올리며 강인이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달라. 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청년이 글을 남기면 홍준표가 답변하는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 청문홍답 게시판에는 선수가 화해했으니 홍 시장님도 조금 마음이 놓였으면 한다. 부정적인 면에서 우려가 불식되지 않겠느냐는 글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에 홍 시장은 두 사람이 화해한다고 묵인할 일인가요? 화해는 장량감경 사유에 불과하지요. 그 심성이 어디 가나요? 라고 반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강인 선수에 대한 비판을 멈춰달라. 선수 갈라치기 선봉장이 되는 모습은 좋지 않다. 는 그래도 나는 그런 인성을 가진 사람은 싫습니다.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나만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투엘이 직접 밝힌 미넨을 떠나는 이유. 영국 매체 골닷컴은 24일 한국 시간 토마스 투엘은 팀의 긴 부상자 명단에
한탄하며 여름에 바이에른 뮌헨 감독직에서 물러난 이유를 밝혔다. 라고 보도했다. 뮌헨이 끝없는 부진 속에 결국 투엘과 결별하기로 발표했다. 뮌헨은 21일 한국 시간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FC 바이에른 뮌헨과 토마스 투엘 감독은 당초 2025년 6월 30일까지 예정되었던 상호 간의 협력을 2024년 6월 30일로 종료하기로 공동 결정했다. 이는 얀 크리스티안 드레젠 CEO와 토마스 투엘 감독이 우호적인 대화 끝에 나온 결과다. 라고 공식화했다. 드레센 CEO는 공개적이고 좋은 대화를 통해 우리는 여름에 우리의 협력을 상호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우리의 목표는 2024-25 시즌에 새로운 감독과 함께 재정비를 수행하는 것이다. 그때까지 클럽의 모든 사람은 챔피언스리그와 분데스리가에서 최대한의 성과를 달성해야 한다는 분명한 도전을 받고 있다. 라고 밝혔다. 토마스 투엘 감독은 우리는 이번 시즌 이후 협업을 종료하기로 합의했다. 그때까지 나와 코칭팀은 최대한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2025년까지 계약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뮌헨이 투엘과 결별하기로 한 것은 모든 대회에서 3연패를 당하고 분데스리가에서 선두 바이엘 레버쿠젠의 승점 8점 뒤진 2위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결정이다. 투엘은 뮌헨에서의 재임 기간을 떠올리며 부상으로 인해 최고의 경기력을 유지하는 데 방해가 되는 불행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감독직을 맡기로 한 결정이 성급하게 내려졌다고 밝히며 자신이 팀의 일관성을 가져다주지 못했음을 인정했다. 뮌헨에 합류한 것이 실수였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투엘은 뒤돌아보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당시 제의가 들어왔고 자신감이 있었고 하고 싶었기 때문에 48시간 이내에 결정했다. 우리는 많은 점수를 얻었고 몇 가지 기록을 깼다. 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부상이라는 불운을 겪었다는 사실은 잊혀졌다. 코칭 스태프도 우리 스스로를 확신할 만큼 자신감이 있었다. 하지만 팀을 지속적으로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지는 못했다. 그래서 여름에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다. 라고 덧붙였다. 투엘은 구단의 결정을 완전히 이해하거나 동의하지는 않지만 자신의 미래가 명확해짐에 따라 장기적인 결과에 대한 부담 없이 남은 경기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투엘은 구단의 결정을 이해하느냐, 동의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지금 중요한 것은 명확성이 있다는 것이다. 명확성은 자유를 가져오고 이는 경기와 훈련에 도움이 된다. 코치가 어떻게 행동할지 더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선택의 장기적인 결과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없다. 좀 더 무모하게 행동할 수 있다. 라고 밝혔다. 또한 투엘은 자신이 클럽의 유일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다. 투엘은 코칭 스태프가 팀에 대한 애정을 잃었다고 생각한 적은 없다. 하지만 훈련과 경기 사이에 불일치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이는 감독에게 책임이 있다. 나 혼자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내 책임을 인정한다. 나는 우리의 경기 방식에 만족하지 못했고 꽤 오랫동안 불만족스러웠다. 이제 새로운 상황이 생겼지만 상황은 해결되고 소통이 이루어졌지만 나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3. 드라구신 때문에 토트넘 이적 실패. 올여름 토트넘이 다시 노린다. 스페인 매체 풋볼 에스파냐는 토트넘은 지난 1월에 이어 다시 한번 로익 바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 라고 전했다. 매체는 이적 시장 소식에 정통한 파브리지오 로마노 기자의 말을 인용해 바데는 올여름 떠날 수도 있으며 좋은 제안이 있을 수 있다. 라고 설명했다. 이어 토트넘은 이미 라두 드라구신을 영입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진 않고 있다. 라고 전했다. 프랑스 국적의 센터백 바데는 2021년부터 스타드 렌의 유니폼을 입었다. 그리고 2022년 노팅엄 포레스트로 잠시 임대를 다녀왔고 작년에는 세비야로 다시 임대를 떠났다. 그리고 지난 시즌이 끝난 후 가능성을 인정받고 세비야 완전 이적에 성공했다. 그리고 이번 시즌 현재까지 모든 대회 22경기에 출전하며 세비야의 확실한 주전이 됐다. 191cm의 좋은 신체 조건을 갖췄으며
아직 나이가 23세밖에 되지 않아 잠재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또한 적극적인 수비를 바탕으로 상대 선수와 몸싸움을 마다하지 않으며 긴 다리를 활용한 태클 역시 일품이다. 매체에 따르면 흥미롭게도 토트넘은 드라구신을 영입하기 전 원래 바데를 영입하려 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토트넘의 최종 선택은 드라구신이었고 제노아에 2,500만 유로, 약 366억 원, 위 이적료를 지불했다. 자연스레 바데의 토트넘 이적은 겨울에 없던 일이 됐다. 하지만 다시 올여름 토트넘의 영입 후보에 오른 듯한 모습이다. 세비야 역시 바데를 놓을 가능성이 높다. 매체에 따르면 세비야는 현재 재정적인 문제를 겪고 있으며 요구 조건이 충족된다면 바데를 올여름에 놓아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